우리가 재료가 n개가 주어져요. 근데 그 전까지는 n개가 다 서로 다른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게 섞여가지고 재료들이 주어져. 예를 들면은 AAA, BCD 이런 식으로 같은 게 주어졌을 때 걔네들을 배열했을 때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니? 얘네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를 배우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근데 결국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랑 동일하게 보면 되냐면 묶음 세기를 우리가 구할 때 쓰는 그 방법을 적용시키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게 더 쉽다. 실제로 그렇게 배우고요. 그래서 일단 공식부터 보자면 일단 n개를 배열하니까 n팩이야. 근데 같은 게 있어서 중복되는 게 존재하고요. 그 중복되는 것을 우리가 커버를 쳐주는 게 밑에 있는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이 공식이 어째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그 조합에서 묶음세기에 관한 우리가 그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료가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5개 중복되는 게 있도록 주어져. 그래서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죠. 단순하게 공식을 적용시키면 5팩에 같은 것이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버리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가가면은 이제 응용이 됐을 때 감도 못 잡는 경우가 와요. 그래서 최소한은 알아야 돼. 최소한은 그 최소한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묶음세기다. 팩토리얼로 나눠놨잖아. 우리가 팩토리얼로 나눠놓은 이 스킬 같은 경우 메커니즘은 배우기에 조합밖에 없었어요. R 팩토리얼로 나눈 거.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즉, 자, 내가 일일이 지금 서로 같은 놈이지만 다른 놈인 것처럼 내가 네이밍을 한번 해볼게요. A, B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 얘네들을 배열시키는 어떤 하나의 순서쌍이 있을 거야. 1B, 2, 3, 4 이런 식으로 내가 배열해놨어. 이렇게 배열했을 때 얘네 두 개가 배열되는 1B, 1A, 2, 3, 4가 사실은 같은 배열이라는 거죠. 왜? 같은 1, 1이니까. 원래는 같은 1,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 말고도 예를 들어서 1A, 2, 3, 4, 1B 이런 식으로 내가 배열을 해놨을 때 이 배열 자체에서 1A랑 1B가 배열되는 1B, 2, 3, 4, 1A 또한 서로 같은 경우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있는 5팩에는 둘이 서로 다른 것처럼 세져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의 그 순서쌍마다 1A랑 1B가 배열되는 게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몇 개씩? 2개씩. 왜? 1A랑 1B가 배열되는 게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2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세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 배열은 5팩토리얼 가진 때. 근데 그 얘네들을 묶음으로 2묶음씩 내가 세버렸으니까 2팩으로 나누면 얘의 원래 배열하는 서로 다른 배열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묶음색이다. 이해돼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더 있다고 해보자. 1C라고 이제 해보죠. 그러면 1A, 1B, 1C가 이렇게 배열됐을 때 이 세 개가 배열되는 것만큼이 한 가지로 세시면 되겠죠. 사실 하나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 얘를 다르게 썼을 때는 6팩인데 이 순서당 하나당 이 세 개가 배열되는 것만큼을 하나로 묶음으로 세버리면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서 묶음으로 세버리면 실제 배열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됐니? 중복되는 것만큼 한 묶음으로 세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가 단일로 1 하나만 이렇게 중복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도 A, P, 여기를 A, P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배열하는 가지수는
다르게 셌을 때는 원래 5팩인데 얘네 둘이가 배열되는 것만큼을 한 묶음으로 세서 2팩으로 나눠버리고 마찬가지로 얘네 둘도 사실 같은 놈이니까 얘네들도 한 묶음으로 세서 곱하기 2팩으로 묶음 세기로 나눠버리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배열되는 순수 가지수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게 다 묶음 세기다. 이제 요 밑에 것까지 할 건데 요거 먼저 한번 적어주세요. 예시까지 한번 적어주세요. 괜찮아? 지워도 돼요? 얘랑 같은 표현인데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해놓은 놈이 뭐냐면 순서가 정해진 수열이야. 똑같은 의미예요. 문제는 N개 중 결국엔 R개가 순서가 정해진 수열 개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똑같다. 일단 N개가 주어졌으니까 N팩을 때릴 거야. 근데 R개가 순서가 정해졌을 때 우리가 R팩으로 묶음 세기로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예시를 한번 써볼 겁니다. 이제 이렇게 A가 B보다 우리가 배열했을 때 왼쪽에 오도록 A, B, C, D를 배열하자. 그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즉, 요 공식대로 그대로 공식만 적용해 보자면 내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배열할 건데 몇 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 A랑 B가 순서가 정해져 있죠. A는 무조건 B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2개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2팩 2개를 배열하는 것만큼의 경우로 묶어서 세겠다 라는 건데 그럼 이게 왜 적용이 되느냐. 자, 마찬가지로 이 A, B, C, D를 배열하는 이 순서 중에서 예를 들어 A, B, C, D, E 이렇게 배열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배열에서 A, B가 배열되는 B, A, C, D, E의 경우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둘 중에서 누가 안 돼? 얘가 안 돼. 왜? A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니까? B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요 순서 쌍당 배열 중에서
얘만 가능한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서 A, C, B, D, E로 배열했을 때 A, B를 배열해버린 B, C, A, D, E 같은 경우는 얘는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순서상을 쭉 배열했을 때 두 묶음씩 세버리면 결국에 되는 건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묶음 세는 것과 동일하게 세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책이나 다른 인과학부 선생님들이 배울 때는 그냥 순서가 정해진 놈은 같은 것으로 보자 라고 하면서 A랑 B가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너도 그냥 A로 놔버리고 풀어버려라 라고 이제 말을 하던데, 그러면 나중에 좀 정수계수 같은 거 할 때 좀 오류가 좀 있어서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묶음 세기를 해서 하는지를 좀 알고 가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전체 개수는 1, 2, 3, 4, 5 팩토리얼인데 몇 묶음, 두 묶음씩 우리가 묶어버리면 2팩으로 나눠버리면 실제 이제 A가 B보다 왼쪽이 오도록 하는 순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예시까지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실제로 가보자. 자, 이제 다른 사람 필수의 6번으로 가줍니다. 페이지는 24페이지. 문제풀이 자체는 굉장히 이지하다. 여기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요. 그럼 자리가 몇 개 있겠다? 8개 있겠다. 그냥 제 자체를 배열하는 거면은 그냥 우리가 중복순위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하게 하면 되는데, 네, 제한 조건이 있죠. 뭐래요? 양 끝에 뭐를 나열해달래? 5를 나열해달래. 항상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제한 조건부터 먼저 해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양 끝에 5를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나열해줘요. 이렇게 5랑 또 하나를 이렇게 나열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한테 있는 재료 중에서 5가 2개가 이렇게 쓰였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것이 여러 개 중복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배열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 T 몇 개? 1개. 여러분들 개까지는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쓴 놈은 지워줘. 그 다음에 M이 있네. M이 몇 개? 1개. 그 다음에 R이 있네요. R이 몇 개? 2개. 5가 몇 개 남았어? 1개, W 1개 이렇게 있으시다. 됐나? 총 몇 개 있어요? 1, 2, 3, 4, 5, 6, 6개 있다. 그래서 6개를 배열할 건데 뭐가 2개 있다? R이 같은 게 2개 있다. 그러니까 100으로 나눠버리자. 200으로 나눠버리자.
이렇게 풀어주면 1번에 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더라. 됐니? 2번 갑시다. 이번엔 이거 맞나? 영어 약해. 자, 9개의 문자를 나열한대요. 그래서 자리는 원래 9개였는데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모음끼리는 이웃을 해야 된대. 자, 그럼 모음을 좀 추천해 봅시다. 모음은 어떻게 있죠? A 한 개. 그 다음에 G는 모음이 아니고요. 한 개. R 모음이 아니고요. E가 모음이네요. 그죠? E 몇 개? 3개 있다. 그 다음에 M 하나, N 하나, T 하나 이런 식으로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모음끼리 이웃해달라 그랬으니까 너를 몇 묶음으로 보자? 한 묶음으로 보자. 그럼 총 몇 개 있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것 같다.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중복된 게 없네요. 그죠? 이제 여기서 곱하기 이제 얘들이 배열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A, E가 배열되면은 4팩에 3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오케이? 뭐 이제 사실 이걸 몰라도 얘는 A, E니까 배열되는 게 몇 가지일 것이다. A가 첫 번째 오르냐, 두 번째 오르냐, 세 번째 오르냐, 네 번째 오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4개 바로 써도 되는데 이제 기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에 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줄 거예요. 오케이? 자, 요 두 문제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요. 26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캘린더가 있는데 모음은 A랑 E가 모음이겠다. 문제에서는 자음끼리 이웃하도록 경우에 나열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음이 지금 몇 개가 있겠다? C 하나, L 하나, N 하나, R 하나 이렇게 있겠다. 그럼 제 4개가 몇 묶음 취급? 한 묶음 취급하면은 총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4개 있다. 맞나요? 자, 그래서 4팩토리얼 하고 싶은데 같은 게 몇 개 있다? 2개. 누구? A가 2개 있다. 그럼 몇 팩으로 나눠라? 2팩으로 이렇게 나눠라. 끝난 게 아니죠. 뭐가 있어? 이 묶어놓은 놈들 자체 배열이 있을 거 아니야? 몇 팩? 5팩?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4개 있지 않나? 잠깐만. 누구를 안 셌니? C 하나. D가 없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5팩 이렇게 때려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을 할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떤 거 두 개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는 문제. 끼어 들어가서 한 묶음으로 보는 문제. 경우의 수 문제에서 몇 번 풀어봤을 텐데 그 전에서 풀었던 거랑 다른 점은 딱 하나야. 뭐야? 중복되는 게 있다. 만약에 중복되는 게 없는 이런 문제 풀이에서는 우리가 1, 2 사이에 껴 들어갈 거 하나를 선택해 줬으면 됐었죠. 예를 들어 3, 4, 5 셋 중에서 하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몇시? 3시. 그래서 세 가지에다가 예를 들어 이제 4가 이렇게 왔으면 너를 몇 묶음 취급? 한 묶음 취급. 그래서 몇 팩? 3팩 때려주고 얘네들 1, 2가 자리가 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때려주는 게 요 유형이 있어. 근데 얘가 이제 뭐로 바뀐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제 바뀌어준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풀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1, 2 사이에 3, 4 들어갈 수 있으니까 2C 1.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3 이렇게 들어갔어요. 나머지 3팩 때리고 곱하기 2 하면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 중복은 아니고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쪽 넘어갈 때가 잘못된 거예요. 왜? 애초에 이 C1에서 곱하기 3팩을 때리겠다는 건 여기에 3이 들어가도 4가 들어가도 같은 경우니까 같은 경우로서 얘가 셀 수 있어서 동일하게 이렇게 곱했던 거예요. 3이 들어갔을 때도 3팩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고 4가 들어갔을 때도 3팩 곱하기 2를 했으니까 계산법이 이렇게 된 거야. 같으니까. 얘랑 따랐잖아요. 근데 같아 달라? 달라. 3이 들어갔을 때랑 4가 들어갔을 때랑 상황이 달라요. 3이 들어가면은 3, 4 서로 다른 두 개 숫자를 배려할 거니까 3팩이 괜찮은데 4가 들어가 버리면은 겉에 남아있는 게 3, 3이 있어 버려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중복순열이 돼버리는 거지. 다른 케이스다 이거야. 자, 이렇게 다른 한 번에 계산할 수 없을 때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케이스 분류라는 거예요. 아, 3 들어갔을 때랑 4 들어갔을 때가 다르니까 얘네들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세주자라는 게 케이스 분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1이랑 이 가운데에다가 뭐 이렇게 넣을 건데 3이랑 4가 들어갔을 때가 다르다는 걸 인지했다면 첫 번째 케이스 3이 들어가 줄 때랑 두 번째 케이스 4가 들어갔을 때로 분류해서 세준 다음에 둘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이제 계산입니다. 자, 이제 3 넣어줬어요. 자, 3 넣어줬으면은 3, 4가 밖에 이렇게 빠져 있을 테니까 일단 한 묶음 세기로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됐나? 그 다음에 이 1이 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몇? 2를 해주고요. 자, 이때는 밖에 뭐가 있으니까 3, 3이 있으니까 일단 3팩에 2팩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계산하면 안 됐던 거예요. 곱하기 이제 마찬가지로 둘이 바뀔 수 있으니까 2 때려줘서 둘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왜? 각각이 사건이 끝난 상황이니까. 아니? 요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쉬운 문제니까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제한 조건이 추가되면은 이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거야. 자, 일단 요거 다시 풀어봅니다.
자, 필수 예제 7번 합니다. 자연수의 개수 0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결국엔 이 5개를 첫 번째 문제는 5개를 배열해서 자연수를 만들겠다. 5자리. 그러면은 5개 배열하면 5팩인데 이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야 우리가 개수를 정확하게 세겠다. 중복하는 걸 묶음세기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0인 문제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원래 풀 수 있었다. 뭐 그냥 배열해가지고 앞에 0이 오는 거 빼던가 제일 앞에 애초부터 0을 제외하고 풀던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경우가 훨씬 더 편하다. 왜냐면 얘를 자리로 가보려 했더니 1, 2, 3, 4, 5, 6으로 가보려 했더니 0을 안 쓸 수 있으면은 1, 2, 둘 중에서 하나 올 텐데.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1이 제거됐을 때 배열되는 수와 2가 들어왔을 때 배열되는 수가 경우가 다르죠. 2를 제거하고 하면은 0, 1, 2, 2가 나와서 4팩에 3팩을 나눠야 되는데 2가 들어오면은 1, 1, 2가 중복되는 거에서 또 계산법이 달라져. 한 번에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분류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전체 배열하는 6팩에 2팩, 3팩을 나눈 개수에서 앞에 뭐가 오면 안 되니까? 0이 오면 안 되니까 0이 오는 앞에 0 써주면은 얘만 배열하는 5팩에 2팩, 3팩을 나눈 걸 빼주기만 하면은 답이 나오는 간단한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편하다. 됐니?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못 푸는 건 아니야. 여기에 1이 올 때랑 2가 올 때로 분리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은 값은 똑같다. 됐니? 자, 이제 3번이 중요한데 자, 우리가 자리로 이제 풀려고 합니다.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여기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배열할 거야? 4개를 뽑아서 배열할 거야. 그러면 4자리가 되겠죠. 근데 올 수 있는 게 1과 2 2개 뿐이야. 그지? 그러면은 뭐야? 2개? 2개?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 그죠? 여기 안에는 1, 1, 1, 1 다 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 마찬가지야. 2, 2, 2, 2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 한 번에 계산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 거냐면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얘를 분리해야 되는데 자, 앞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복이 되어 있는 문제는 반드시 얼마나 중복되는가로 분류하는 거야. 이해되니? 얼마나 중복되는가로 분류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내가 4개를 선택할 거니까 메인을 1로 할지 2로 할지로 선택하면 되는데 1이 많으니까 1로 합시다. 1이 많으니까 1로 하는 거예요. 단순해. 그러면은 우리가 4개 중에 4개를 뽑으면 가장 많이 중복되면은 1이 몇 개 중복되겠어? 그래서 1이 3개 중복되고 2가 1개 오는 거. 이게 첫 번째 케이스로 분류했어요. 두 번째. 이번엔 2개 중복되는 거 가봅시다. 2개. 그럼 1이 2개 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1은 더 이상 오면 안 되잖아. 2가 몇 개 올 수 있어? 자, 둘이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완벽하게 다른 케이스죠. 1로 구분했으니까. 자, 1이 다음에 1개 오고 싶어. 그러면은 뭐 다른 게 3개가 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더 이상 케이스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서 멈추는 거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